네, 반갑습니다. 중1B 중단원 마무리 워크시트 정비례와 반비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렇다면 y는 ax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좌변이 y일 때 우변은 1차식이면서 동시에 상수항이 0인 것을 찾으면 되겠군요. 그럼 첫 번째, 정비례 합니다. 두 번째, 이런 형태는 반비례이지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자, 3번, y는 x분의 5, 반비례입니다. 4번이 아니라 네 번째, y는 x 빼기 4인데 좌변이 y이고 우변이 1차식이지만 상수항이 0이 아니므로 정비례가 아닙니다. 그 다음 5번은 조건에 부합하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y는 7x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개가 되겠군요. 2번, 다음 표의 x와 y 사이에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도 2, 3배, 4배가 되는 관계가 있다. 정비례라는 말을 길게 했군요. A, B, C를 구한 다음에 서로 더하고 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비례식을 하나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 점을 지나는 것만 알면 되겠군요. 얘는 6,-15를 지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점을 지남으로 바로 대입을 해준다면 A는 6분의 마이너스 15, 즉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비례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5 x이군요. 중요한 것은 정비례식을 구하고 싶으면 단 한 점만 알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y는 ax라는 기본형에 대입하기만 한다면 나는 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a를 구합시다. y를 5로 만드는 x의 값은 얼마일까요? y는 5일 때 x는 얼마이면 좋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2겠군요.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 x를 4로 대입하면 b는 얼마가 나올까요? x를 4로 대입합니다. y는 마이너스 10이군요. b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다음 C, y가 10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되면 좋겠나요? x는 4, 마이너스 4가 되면 좋겠군요. C는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빼기 C 마이너스 8이군요. 1번입니다. 3번,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a와 k의 값을 구하라는데 a는 정비례 값의 x의 계수이고요. 얘를 알고 싶으면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됩니다. 마이너스 6,8을 지나는군요. 그렇다면 y는 ax에 저 한 점을 대입하기만 한다면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3분의 4이군요. 그럼 이 점이 이 점을 지났는데 이 k를 지나야 합니다. 진함으로 대입을 할 수 있고 진함으로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k는 마이너스 3분의 8x 무슨 소리죠? 마이너스 3분의 8.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 k는 마이너스 3분의 8, a 플러스 k는 마이너스 4입니다.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에서 정비례 그래프, 정비례 관계 y는 ax가 있습니다.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a라는 것의 값의 범위는 양수이면서 절대값이 2보다 작고 5분의 1보다 커야 하는데 여기 2보다 큰 수가 하나 있군요. 4번에 5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기울기가 아니라 A가 마이너스 5분의 6인 것 같습니다. 0보다 작으므로 이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군요. 그죠? y는 마이너스 5분의 6 x. 그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마이너스 6,5를 지난다. 대입하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2번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3번 y는 2x 그래프보다 y축에 가깝다. 이 말은 2보다 절대값이 큰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y는 ax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y축에 가까워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양수 기준으로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축에 가까워지죠. 음수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음수가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음수 기준으로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완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문장을 기억해 줘야겠죠? 그래서 3번 선지 이 x 그래프보다 절대값이 더 작기 때문에 y축에 가깝지 않습니다. 4번 이 그래프와 원점에서 만난다. 정비례 그래프는 모두 원점을 지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5번 그래프 위에 원점을 제외한 모든 점의 x좌표와 y좌표 부호가 서로 다르다. 원점 빼고 보랬죠? 한번 여기 볼까요? x의 모든 좌표는 음수이고요. y의 모든 좌표는 양수입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x의 모든 좌표 부호는 플러스이고 y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x좌표, y좌표 부호가 서로 다르군요. 맞습니다. 답이 4번, 5번. 자, 6번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과 반비례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한번 볼까요? 기억. x권을 주고 남은 책 y권. y는 전체 책 15에서 x를 빼겠군요. y는 15 빼기 x. 정비례하지도 않고 반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니은 넓이가 10제곱cm인데 가로 세로 길이가 xy입니다. 그러면 xy는 10이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반비례 형태군요. y는 x분의 10. 얘는 반비례입니다. 디귿 매분 50ml씩 채워지도록 물을 넣을 때 x분 후의 물의 양 y ml. 그럼 y라는 것은 1분에 50씩 넣는데 x분을 넣었으므로 이렇게 생기겠군요. 그럼 얘는 정비례죠. 자, 리을 한 장에 1,000원인 카드가 x장이 있을 때 가격 y원. 그러면 내가 낼 돈 가격 y원은 한 장에 1,000원인데 x장이 있으므로 1000x군요. 정비례입니다. 그 다음 미음 길이가 30cm인 끈을 길이가 일정한 x조각으로 잘랐대요. 한 조각의 길이를 y라고 하는데 그럼 한 조각의 길이 y라는 것은 30cm를 x조각으로 잘랐겠지.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지금 조각이 몇 조각 있죠? x조각이 있습니다. 한 조각에 몇 cm죠? ycm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30이 나와야겠군요. 그래서 xy는 30, 대표적인 반비례 형태로 얘는 반입니다. 그럼 정비례의 디귿 리을, 반비례의 니은 미음이 있는 5번이 답이군요. 자, 7번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아요. 한번 볼까요? y는 x분의 a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파란색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8입니다. 일단은 a의 부호가 음수인 걸 확인을 했는데 원점에서 a의 그래프가 더 가까움으로 절대값 a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8보다 작다는 소리입니다. 8보다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보다
커야 하군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에서 반비례는 A의 부호가 음수일 때 2, 4분면을 지납니다. 2, 4, 4분면을 지납니다. 그런데 A의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똑바로 말할게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지금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8의 절대값보다 A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 A는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8보다 크군요. 그럼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1번 반비례 그래프는 좌표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없이 가까워질 뿐입니다. 두 번째, A의 값은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큽니다. 절대값이 더 작고 그러면 크기는 더 크겠지요. 왜냐하면 A는 음수니까. 3번 2,2분의 A를 지난다. 대입하면 나올까요? Y는 X분의 A에 X는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A가 나오군요. 그럼 7번에 3번. 자, 4번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입니다. 아닙니다. 반비례입니다. 5번 X가 0 미만이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3번. 자, 8번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6,9를 지난대요. 지난다는 말을 보시면 대입을 해주도록 합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반비례 그래프가 B,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지난다고 했으면 대입을 해줍시다. 마이너스 1은 B분의 4. B가 마이너스 4인 것 같군요. A, B를 구하랍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렇다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크기는 6이 되겠군요. 8번은 1입니다. 9번 오른쪽 그림에 그래프 가부터 마까지 X와 Y의 사이 관계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하나씩 볼까요? 가는 검은색 직선인 것 같습니다. 원점을 지나군요. 그리고 여기 3,1을 지납니다. 그럼 여기에 3,1을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맞습니다. 가는 맞고요. 나는 직선이네요. 1,1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1,1을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자, 다는 어디 있습니까? 파란색 직선이군요. 얘는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그렇습니다. 라는 반비례 그래프군요. A는 0보다 큽니다. 라는 2,1을 지나군요. 대입하면 성립합니까? 아니요. 2,1을 지나는군요. 라는 틀렸습니다. 마는 A가 음수인 반비례 그래프이군요. 몇 몇을 지납니까?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성립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9번에 4번입니다. 10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와 Y의 관계식은 한번 볼까요? 그래프의 모양은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뻗어나가는 한 쌍의 곡선이다. 자, 한 쌍의 곡선이라면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의 관계겠죠. 그런데 반비례 그래프도 한 점을 지난다면 식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분수식이면서 분모가 X, 분자가 A일 때 이런 형들을 반비례라고 하죠. 근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8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겠군요. 마이너스 3분의 8은 마이너스 6분의 A.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하면 A는 16입니다. 그럼 뭘 구해야죠? X와 Y 사이의 관계식. Y는
x분의 16이군요. 10번의 1번입니다. 11번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그러면 A가 음수이겠군요.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분의 A가 있는데 될 수 있는 것을 고려했으니 A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므로 반비례 그래프는 1, 3, 4분면을 지나야겠군요. 답이 2번입니다. 12번 어떤 장난감 한 개의 원가는 12,000원, 판매 가격은 14,500원. 장난감 X개의 판매 수익을 Y1이라고 하는데 장난감 30개를 팔았대요. 그러면 X개라고 했으니 X가 30일 때 수익 Y를 물었군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판매 가격이 14,500원이니 원가가 12,000원이므로 하나당 이익이 2,500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 팔 때마다 2,500원을 이익을 보므로 X개를 판 수익 Y는 2,500X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30개를 팔았다면 X가 30이므로 2,500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75에 30개를 팔았으니 0을 3개 붙여주면 75,000이 될 것입니다. 12번에 5번 13번 1시간에 15문제씩 풀면 3시간 만에 숙제를 끝낼 수 있군요. 그런가 봅니다. 숙제가 총 45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숙제를 2시간 30분 만에 끝내려고 한대요. 1시간당 풀어야 하는 문제수는 그럼 봅시다. 2시간 30분에 45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2시간하고 2분의 1시간에 45문제를 풀어야 하는군요. 한번 볼까요? 2시간하고 2분의 1은 2분의 5시간에 4분의 5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에 몇 문제를 푸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에 내가 숫자를 어떻게 컨트롤 해줬죠? 여기에 5분의 1을 곱해줬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곱해주면 18문제가 나오겠군요. 13번의 답이 3번입니다. 14번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시속 60km로 달리면 4시간이 걸린대요. 무슨 정보입니까? 거리가 240km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 댁까지 시속 Xkm로 달렸을 때 시간이 Y시간 걸린대요. 그럼 Y라는 것은 거리 240을 시속 Xkm로 나눴으니 X분의 240이라 할 수 있겠군요. 이 형태는 A가 양수인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시속 X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시속 마이너스 2km 같은 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X가 오른쪽에만 있는, 즉 X가 0보다 크고 반비례 그래프만 찾으면 답이 2번이 되겠군요. X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그래프 3분의 4x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있대요. 그러면 A의 값을 물어봤는데 점 A의 좌표가 8이랍니다. 그러면 이 A는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 위이면서 반비례 위이군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죠? 정비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Y가 8이라는 것은 X가 얼마였단 소리죠? X는 8 곱하기 4분의 3 6인 것 같습니다. 그럼 A점의 좌표는 6,8이군요. 그러면 저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A도 6,8을 지나야 합니다. 그럼 8은 6분의 A로 따라서 A는 48이 되는군요. 그래프 위의 점을 지난다면 대입이라는 선택지를 항상 실행을 합시다. 16번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을 지난답니다. 일단 대입을 하고 관찰해 볼까요? 8은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a입니다. 1분의 a라고 적으면 이것은 5분의 마이너스 2a가 되겠고요. 그러면 양변 정리하면 40은 마이너스 2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0이군요. 그런데 이 점 중에서 x, y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찾으랍니다. 그럼 볼까요? 자, 그러면 y가 정수가 되려고 한다면 x의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20의 약수가 되어야 하겠죠. 1, 2, 4, 5, 10, 20입니다. 그런데 x가 양수만 될까요? 정수라고 했으니 x의 부호가 반대로 뒤집혀도 됩니다. 그러면 양수 x에 대하여 6개, 음수 x에 대하여 6개, 그럼 총 12점이 x, y가 모두 정수가 되겠군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 형태를 보고 x의 조건이 20, 즉 분자 20의 약수라는 것을 캐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OBC의 넓이를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2등분 한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y는 ax라고 주어졌는데 a의 값을 구해야 하므로 이 말은 즉 y는 ax가 지나는 점 한 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사각형 AOBC 넓이를 2등분 한대요.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변이 6, 높이가 8인 삼각형의 넓이는 24가 될 것이고요.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넓이면 3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넓이가 24 더하기 32, 즉 56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로 갈랐을 때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28이 되면 되는군요. 전체가 56이니까 56의 2분의 1은 28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색칠한 빨간색 삼각형 넓이가 28입니다.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10h는 56이면 되죠. h란 점은 10분의 56, 2로 나누면 5분의 28을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점의 좌표가 10,5분의 28이라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점을 지남으로 바로 대입도 하셔야 합니다. 5분의 28은 10a이므로 a는 50분의 28, 2로 나누면 25분의 14이군요. 답이 3번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문제풀이에 생각의 딜레이가 없는 상태면 좋겠습니다. 18번 오른쪽 그림에서 제1사분면 위의 두 점 A, C는 각각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3x, y는 4분의 1x의 그래프 위의 점이래요. 그럼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점 C의 좌표가 심지어 4,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CD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군요. 그럼 한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 그것을 미지수로 둬볼까요?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점의 좌표는 4 빼기 A,1 맞습니까? X가 A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저 대문자 A의 좌표는 4-A,1 플러스 A입니다. 그죠? A점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럼 A점은 Y는 2분의 3X 위의 점을 그래프 위의 점이군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고 관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Y는 1 플러스 A, 그것은 2분의 3 곱하기 X입니다.
양변에 1을 곱하고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5a, a가 2가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한 변의 길이 a이므로 답이 3, 2번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c가 4,1이고 한 변의 길이를 물었으니 그것을 미지수로 설정했을 뿐이고, 그 다음 나머지 b와 a점의 좌표를 a로 표현한 다음 a점을 지나니까 뭐 했을 뿐입니다. 뭐 했을 뿐이에요? 대입을 했을 뿐입니다. 19번 오른쪽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b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입니다. p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6이래요. 직사각형 APOQ 넓이가 10이래요. 그럼 여기가 높이가 2인 걸 체크하시겠죠?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2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 점이 모두 주어졌죠. 대입을 2번만 하면 풀립니다. 반비례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a, a는 마이너스 12이고요. 정비례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2는 마이너스 6b입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군요. a, b를 곱하면 4가 나옵니다. 19번에 4번, 3번. 자, 20번 800L 들이물통, 물통 크기가 800L라는 뜻이겠군요. 물통에 A, B 두 호스를 이용해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호스를 열어둔 시간 x분에 따라 채워지는 물의 양 y리터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여기 원점을 지나고 뭔가 직선인 것 같죠? 전부 정비례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정비례 그래프 9를 구하려면 한 점만 알면 되는데요. A는 뭔가 1,2, 2,4, 3,6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가 아니라 1,20이군요. 그럼 y는 ax라고 잡았을 때 1,20을 대입해야 하면 성립을 해야겠죠. 20은 a, 따라서 첫 번째 a의 그래프는 y는 20x입니다. b를 한번 잘 볼까요? b가 지나는 점을 관찰하니까 5,80을 지날 것 같습니다. y는 bx가 5,80을 지나야 하므로 대입을 한다면 80은 5b이므로 b는 16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by 정비례 그래프의 식은 y는 16x입니다. 물어보는 게 뭐죠?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는? 그럼 a라는 것은 여기 개수가 20이라는 뜻은 1분에 20을 채운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16은 1분에 16을 채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총 800을 채워야 하므로 A는 800을 1분의 20만큼 채우니까 40분이 걸릴 테고요. B는 800이라는 물통을 16만큼 넣으니 50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호수의 시간차는 10분이군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거는 정비례식, 반비례식을 구할 때는 지나는 점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그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단한 마무리 워크시트 정비례와 반비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